네, 오늘 가성비 전략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손현진 앵커도 안녕하시고요.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제 주변에 선수급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요즘 아주 손맛 좋은 장이라고. 네네네. 아니 다들 어렵다 하는데 네. 여기 좀 산전수전 겪은 분들은 요즘 장이 오히려 짭짤하답니다. 네네. 한번 부지점장님 보시기에 최근 시장 어떻게 정리되세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박스권장.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박스권장. 이 이제 좀 됐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네. 방송이나 이제 리포트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좀 보이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시장 예측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차트를 가지고 좀 바꿔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출연하면서 시장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 좀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5월 4일 날 기준으로 해서 사실 종가가 34,000 지수였는데 네. 그리고부터 쭉 내려갔죠. 그래서 저가를 보면 6월 17일 날 29,653포인트인데 오늘 지수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그 5월 3일부터 빠졌던 지수에 도달해서 이제 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저희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그림을 좀 보게 되면 똑같은 5월 3일, 4일 지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2,690.16%에서 이제 4개의 음봉이 이제 출현하면서 쭉 내려갔는데 코스피 지수는 사실은 지금 저가가 7월 4일 날 2,276포인트까지 빠졌죠. 네. 이때 매우 괴로웠습니다. 소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방송하는 저도 힘들었는데 예.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지금 그 포인트에 올라오지 않고 현재 지수는 지금 2,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우지수를 저희가 추종한다고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슈로 좀 빠졌다가 다시 경기 침체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오히려 하락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여력은 저희 포인트로 보면 190포인트, 2,700까지는 그 정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려 있다고 보시는데. 네. 갖고 오신 저 차트 딱 2개를 보니까 네. 위치적으로는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를 갖다가 안 살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방송 때 하반기 청신호 업종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2차 전지와 네. 정유, 방산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을 언급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종목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LIG 넥스원 등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 자리에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AS와 함께 전략도 세워 주실까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 저희 그 소장님과 우리 앵커님 만나가지고 어려운 장에 이게 좀 사야 할 주식은 사야 된다는 말씀을 참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맞아요. 네, 그 핵심 논리는 어려운 장이라도 결국은 돈은 수익 나는 대로 움직인다. 는 돈의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들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돈의 성질은 돈에는 이데올로기 없다. 네, 자우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네 편 내 편이 없고 두 번째는 리스크를 싫어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 되는 대로 빨리 움직인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업종인 그 로봇, 배터리, 바이오 친환경 쪽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제 추천을 드렸고, 종목마다 좀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리면 레이보 로보티스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비교 대상은 그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9억 2천만 달러 인수를 했고요. 그때 돈으로 따지면 1조 57억 정도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 만든 그 로봇 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그 개 기술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2만 원대 주가 시총이 한 3천억대였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엊그제 뉴스로는 현대 노텐가 군사용 로봇을 만들겠다. 그거 하면서 3만 원을 돌파하고 올라갔죠. 이 대목에서는 제가 한 말씀 꼭 보태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많고 많은 로봇주 중에 딱 우리 부팀장님 그때 5월 25일이면 장 한참 정신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갖고 오셔서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셨고, 지금 뭐 수익률도 나왔습니다만 4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프로를 봐야 되고 이런 코너를 봐야 그렇죠. 되고 최호선 부팀장님을 3주에라도 한 번씩은 뵈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따봉을 한번 네. 날리겠습니다. 예. 그 어려운 시대에 이제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그 물고기 장사, 그러니까 저기 멸치잡이 어선하는 네. 후배가 있는데 네. 그때 그 일하시는 베트남 노동자분 연봉이 4천만 원 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도 강원도나 최근에 이 근처에 가게 되면 서빙하는 로봇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예. 사람이 너무 맞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대세 흐름은 결과적으로는 로봇이다 이런 개념 하에 이제 좋은 회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에 상장하고 올해 또 흑자 전환한다. 그래서 좀 뽑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LIG 넥스원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양상이 좀 바뀌었고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그 무기를 살게 되면 검증되고 싼 무기를 네, 사야 그렇죠. 되는데 LIG 넥스원이 사실은 이제 리포트를 좀 보니까 저렴하게 좀 나오고 있고 또 수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수주 있어서 창고도 계속 올라가던데요. 맞습니다. 구글로도 계속 창고가 네, 들어서 그러네요. 오늘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화학이랑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LG 화학은 저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보유예습 물량 풀리는 날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기관들이 안 판다. 아하. 네. 네. 그래서 LG 화학은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재 업체로 바뀌게 돼서 이제 양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이쪽에서 이제 큰 회사 될 거다는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말씀드리면 구로 외국인들이 구조를 샀습니다 어제까지. 예. 시장이 지금 올린 이유가 되겠죠. 이걸로 좀 말씀을 간단히 말씀. 어떻게 보면 이거 지수 올라온 거에도 꽤나 기여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매매를 해야 된다. 띵동 매매 이제 세 번째 때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시가총액 2위에 있는 회사를 에너지 솔루션을 안 살 수가 없는 아하.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구조를 샀고요. 마지막으로는 HD 현대는 지주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네. 자회사로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73.85%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오르면서 좀 혜택이 됐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수주권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주회사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을 주목을 하신다고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예. 다른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시가총액 2위가 삼성바이오, 저희 4위가 저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4위. 네, 4위. 시총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2위는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62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12위인 셀트리온이 28조고요. 그래서 지수가 이번에 올라올 때 보게 되면 저희 이제 그 소장님도 시가총액 주로 보시겠지만 네. 예전에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의 총 25% 이상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좀 이제 지금은 20.6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올라올 때는 당연히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올랐고 예.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형제들 예. 같이 오르면서 올랐다. 그러면서 큰 형들이 오르니까 작은 어떤 그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7월달에 이제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8월 16일까지 16% 올랐고 셀트리온이 한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뽑아봤고요. 메리츠에서는 목표가 뭐 120만 원, 하나증권 115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에픽스 지분이 100% 좀 갖고 있고 항체의약품 글로벌 캐파시티 1위라서 지수가 박스권에서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근거들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팀장님 보시기에도 이거 100만 원대 회복까지도 내다보시고. 저는 그 100만 원 회복보다는 떨어졌을 때 지수가 박스권일 때 아하. 네. 분할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처럼 추세력을 상승할 때는 네.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이 박스권 장세에 좀 의미 있는 전략이지 않나. 그래서 신고가를 바라보고 추적 매매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바이 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최 부팀장님 같은 이런 갖고 오시는 종목들이 저는 사실 더 땡깁니다. 네. 이게 후다닥 투더문 하다가 언제 또 원이 찰지도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빠질 때 좀 기댈 언덕이 있고 네네.
그리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 예. 일단은 네. 이 개통이 있는 걸 갖고 오시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지수 대세 상승일 때는 사실은 아파트 저희 사실 때 보통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까? 아, 그러죠. 예. 사실 대형주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는 레버리지를 보통 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이 박스권장에서도 종목 방향이 괜찮고 밴듈레이션이 싸게 되면 네. 단기 목표 수익률을 적게 잡고 사실은 레버리지를 일부 쓰셔도 저건 폭락장에 반대 매매 나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매매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호선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